자, 오늘도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연전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가 한글날이잖아요. 그래서 한글날 특집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오늘 한글날 특집 주제는요. 조선왕조실록 11강 바로 광해군입니다. 이 광해군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한글날을 약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한글날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요. 자, 일단 오늘은 광해군의 리즈 시절 먼저 시작할 거고요. 광해군을 업적하고 광해군의 폭군 시절하고 광해군을 마지막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해군의 리즈 시절입니다. 요거는 왕의 남자에서 제가 퍼온 건데요. 이거 오마이뉴스에서 추천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건 세자 시절 때 광해다 드라마 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광해군은요. 선조와 공빈김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냐? 자, 이 공빈김씨란 누구냐면 후궁입니다. 후궁이에요. 그래서 당시 원래 선조가 덕흥대원군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선조도 후궁이에요. 후궁은 양자예요. 그래서 군이었단 말이에요. 대군이 아니라. 그런 약간 자기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 농사만큼은 한번 대군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의인왕후 박씨랑 결혼을 했는데 의인왕후 박씨가 이제 빨리 죽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요. 그리고 공빈김씨 사이에서 이제 임해군하고 광해군이 태어나게 되는데 자, 근데 임진왜란 때 큰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령 모집을 해서 함경도를 탈환했다. 이건 정말로 대단한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때 광해가 많은 민심을 얻게 되죠. 근데 선조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자기보다 더 잘 나가면 약간 질투하는 것?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못 봤나 봐요. 이런 걸 못 볼 꼴로 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세자를 그렇게 썩 기분 좋지 않게 임명을 해버립니다. 자, 근데 왜 광해가 세자가 됐냐면, 아니, 여기 보면 임해군도 있는데, 임해군이 첫째예요, 실제로 보면. 근데 임해군이 아니고, 이 광해군이 이제 세자가 됐다는 건데, 이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이유가 있어요. 임해군은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로 임해군은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약간 양령 같은 스타일이라고 했죠. 술 좋아하고 사냥하고 성격이 까칠했대요. 그래서 광해군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성격 하나 가지고 유교 사상을 둘째로 바꾼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의 명나라가 이거를 반대합니다. 광해군 말고 임해군이 있잖아. 그러면 임해군으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계속 압박을 했지만 그래도 계속 광해군이 세자가 이어갔고요. 자, 이제 광해군의 업적인데, 자, 이제 광해군이 즉위를 했어요. 왜냐면 선조가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광해가 즉위를 했습니다. 광해의 업적부터 갈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 누구라고 생각해주세요? 정조라고 생각하실지? 아닙니다. 이거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광해군에게서 빛이 난다. 정조 같은 빛이 나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광해군이 초반에는 되게 잘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대동법인데요. 대동법 설명해 드릴게요. 대동법이 뭐냐면 당시에 백성들이 내야 되는 세금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토지였고, 하나는 공납이었고, 하나는 역이었어요. 토지는 한마디로 우리 지금 돈을 내잖아요. 뭐 건강관리비라든지 보험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자, 근데 이런 걸 내는데 이거 대신 당시에 돈은 뭐냐면 쌀이에요. 그러니까 쌀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수확한 것 중에 한 10분의 1에서 많을 때는 8분의 1까지 걷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에서는 10분의 1이 원래입니다. 10분의 1 정도를 걷어가고, 그리고 공납이 이제 문제인데, 공납은 뭐냐면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지역 특산물. 그래서 약간 왕 수라상 있죠. 수라상 위에 항상 보면 막 5첩, 6첩 밥상 주네. 막 전복도 있고 생선도 있고 이런 거
다 세금으로 거둬온 것들을 이렇게 수라상에 올리는 형식이에요. 그게 조선의 시스템이고, 그리고 역은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사실 토지하고 역은 딱히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공납이 뭐가 문제였냐면 당시에 이제 공납을 내는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 세금 거두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든 더 벌려고 이거야 사과가 만약에 특산물이 만약에 장수에서 내가 사는데 특산물을 내대 그러면 뭐를 내겠어요? 장수 사과를 내겠죠. 장수 한우라든지. 자, 그런데 사과를 냈어요. 근데 사과를 하나를 보니까 사과 한쪽이 약간 좀 거뭇거뭇하고 약간 여기가 움푹 패였어. 그러면 이거는 허용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다른 것들을 갖고 와서 그냥 약간 탐관오리처럼 세금을 뜯어가는 거예요. 공납을 뜯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대동법을 시행하는데 대동법이 정말로 효과를 많이 봅니다. 이거를 그냥 바로 낸 다음에 이 왕하고 신하들이 토론을 한 다음에 요만큼을 이제 그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주는 이런 형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대동법이에요. 대동법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세금 줄이기인데, 세금은 정말로 이건 대단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다음에 바로 왕이 된 사람이 광해군이었기 때문에 광해군은 약간 좀 돈이 많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민가가 헐었고 궁궐도 지금 없어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다 탔기 때문에 궁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세금을 줄였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선택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창덕궁 준공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창덕궁을 다시 지은 거예요. 왜냐면 불탔잖아요. 근데 왜 경복궁을 안 짓고 창덕궁을 지었냐? 창덕궁이 좀 더 작았어요. 좀 더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은 거를 사용한 것 같고 돈을 적게 사용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광해군의 업적 중에서도 최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중립외교입니다. 이 중립외교만큼 대적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데 이 중립외교에서 정말 뛰어난 기류를 발휘합니다. 중립외교가 뭐냐면 당시에 중국에는 명나라가 있었죠. 근데 이 위쪽에 여진족 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서 이렇게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 둘이서 전쟁할 건데 명나라는 명나라를 도와줘야 돼. 후금은 후금을 도와줘야 돼.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근데 당시 조선은 인의를 따지는 의리가 중요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유교 사상에서는 의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명나라를 도와주러 갑니다. 명나라를 도와주러 가는데 이 명나라를 도와주는 장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나라가 질 것 같으면 미리 후퇴해서 후금한테 항복을 합니다. 이게 약간 우리가 후금과도 잘 지내려고 하고 명나라와도 잘 지내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립외교가 성공을 하고 결국은 명나라도 망하고 후금이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후금이 앉힌 이유가 우리에게 빨리 항복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자, 이렇게 업적이 끝나요. 이제 폭군의 광해군이 옵니다. 자, 광해군의 폭군 시절이고, 이게 진짜 광해라는 영화에서 이병헌 배우님께서 이제 광해군을 맡아주셨는데 그 사진입니다. 이것도 오마이뉴스에서 퍼왔다는 사실, 오마이뉴스에서 출처를 밝힐게요. 저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선조가 살아있을 때 원했던 게 뭐였죠? 그렇죠. 후궁에서 나온 아들이 아닌 군이 아닌 대군을 갖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선조가 임진왜란이 다 끝나고 몇 년 뒤에 16살 당시 선조가 60살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16살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 여자가 이제 임목 왕후예요. 자, 근데 나이를 보니까 광해군이 그러면 새어머니잖아요. 새어머니. 근데 광해군이 좀 더 많이 광해군이 더 나이가 많아요. 이러면 큰일이죠. 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그냥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비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 낳은 게 이제 영창대군이라는 아들인데 정말로 똘망똘망했고 선조가 그렇게 좋아했던
아들이래요. 그래서 근데 나이가 어려서 선조가 죽고 양자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해가 돼요. 광해군의 입장이. 광해군이 아무리 생각해도 영창대군이 자꾸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18살, 19살, 20살이 되면 나의 권력을 뺏지 않을까라는 약간 큰 무서움이, 공포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하는 게 임모왕후 있죠. 어머니랑 아들을 떼어놓습니다. 덕수궁 서거당에 8년간 갇힙니다. 이거는 좀 심해지기 시작해. 이게 그래서 광해군이 광해종, 뭐 광해조 이렇게 되지 않고 광해군, 뭐 이상하긴 한데 광해군이 된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 연산군도 설명해드렸죠. 모두 군이 붙인 사람들은 제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는 왕들이에요. 광해군이 이름이 그러니까 일단 임모광호랑 영창대군을 떼어놓고 영창대군이 이제 강화도로 갑니다. 강화도 유배가 돼요. 그래서 그 연산군이 마지막에 유배된 곳이 강화도에서 가시나무 막 틀어 박혀 있고 아무데도 못 나가는 곳이에요. 영창대군이 똑같은 곳에서 생활을 했는데 하다가 이거 못 보겠다 해서 강화도 그 도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화도 도지사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냥 강화도 그 밑에 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궁이를 떼운 다음에 문을 열어주지, 문을 잠그고 계속 안 열어줘서 죽었습니다. 이 잔인한 역사이죠. 잔인한 역사이고, 그리고 일단 광해군이 쫓겨난 이유 중 제일 큰 것은 요게 아니라 과도한 세금을 거뒀다는 거예요. 과도한 세금을 거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광해군의 마지막입니다. 광해군은 일단 인조 반정으로 폐위가 돼요. 왜냐하면 인조 반정은 인조가 일으킨 반정인데 세운 이유가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 명나라의 의리에 보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과도한 세금을 거뒀다는 이유로 인조 반정에서 폐위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유배 생활 있죠. 유배 생활이 왕 시절보다 훨씬 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60살 가까이 살았거든요. 60살 넘게 살았는데 20년간 왕위하고 40년간 유배 생활했어요. 대단하죠. 연산군은 거의 바로 죽었는데 강화도로 귀향을 갑니다. 그냥 10년 뒤에 제주도로 유배지를 이동해요. 그리고 10년 뒤에 제주도에서 죽었습니다. 정말로 유배지에서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았어요. 이렇게 광해군의 마지막이 됩니다. 이런 폭군이 이렇게 끝났다는 것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봤을 때 좀 달라졌을 거예요. 옆에 제 로고가 붙고 영상님들 TV 텍스트가 붙었을 텐데 제가 약간 좀 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글날이잖아요. 한글날이라서 좀 특별하게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멘트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주는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세종대왕님께서 만든 한글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자, 이 한글날 정말로 뜻깊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한글날 뜻깊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